안녕하세요. 아토즈 익스펜더 개발자 문성철입니다. 이 시간에는 MTD를 위한 새로운 치료 방법, 이라는 주제로 주로 임상 적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토즈의 기본 구조와 특성이나,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적용 방법, 식립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의에서 말씀드린 바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MTD는 상악골의 상대적인 부족을 의미합니다. 상대적이라는 것은 하악골에 대해서 상악골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CBCT가 대중화됨에 따라서 2차원 사진보다는 이제 더 쉽고 정확하게 골격의 크기나 길이 평가가 가능해짐에 따라서 최근에 교정치료에서 MTD의 중요성이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교정치료에서 그동안 2차원 진단에 집중적으로 분석되고 치료 방법이 개발되은 세지탈이나 버티컬에 비해서 트랜스버스가 그동안 강조되어 바 있는데, 좋은 치료 결과를 위해서는 트랜스버스 디스크리판시 해결이 매우 중요하다. 이 부분은 이제 많은 선학들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오래전 연구인데 유병률에 대해서 단순하게 이제 이 당시에는 모델이나 2차원 방사선 사진으로 이제 연구를 한 건데, MT대는 보시는 것과 같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연구를 CBCT로 이용해서 한다면 저 수치는 아마 2배 이상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제 트랜스버스 디스크레판시가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진단 자체가 어려워서인데요. 특히 PAB에서 보이는 이제 안티고니알 라치나 주글러 포인트 같은 골격 랜드마크들이 치열해서 보이는 구치부 교합의 상관관계가 부족해서 이 세팔로 PA를 MTD 진단과 치료 평가에 이용하기는 좀 다소 어려웠다. 그래서 이 이기준 교수님이 발표하신 논문인데요. 저에게 이제 상당히 많은 좋은 인사이트를 주었습니다. 트랜스버스의 교합 관점에서 A는 정상 교합 관계이고 B와 C, D 모두 삼각에서 MTD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이미지로 나타난 것인데, 이 보시는 C도 구치부의 치축이 잘 컴pen세이션 돼서 교합 관계는 잘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 상태로 이제 고무줄 잘 걸어서 저렇게 맞추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 C를 입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저 상태라면 이제 상악의 인터캐널 유니스가 좁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상악 전체가 상당히 총생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가지런한 돌출을 이제 보이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저것이 어떤 치료 목표가 되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 교정이라는 것은 상하악의 덴탈 아치를 코디네이션 시키는 것인데, 상하악의 치축이 정상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덴탈 아치가 코디네이션 되기 위해서는 CR 포인트가 CR 포인트 위치가 서로 상하하게 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개념을 제시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치펌이라는 개념으로 확장시킨다면 베이젤 아치 코디네이션 시켜야 된다.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교정학 교과서 커런트 책의 5판 17장에 셀프 라이게이션 브라켓에 된 그 부분에 이제 잘 치료된 정렬하고 소개된 것인데요. 전치는 잘 가지런해져서 크라우딩도 없어지고 환자분이 볼 때는 이제 만족할지 몰라도 저 위에 보시면 우측 위에 보시면 이제 구치부 교합 관계는 이제 협측이 약간 떠 있는데 뭐 이 상태로 이제 볼 수 있다. 이제 그렇다면 저 구치부의 저작 효율이나 상하악의 지축이 불일치함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어프 프랙션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생각한다면 저게 과연 이제 성공적인 치료 결과다라고 하기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의료 진료실에 누구나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덴티폼인데요. 이게 이제 이상적인 어떤 교합을 형상화한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단순하게 그냥 이상적인 모양을 형상화해서 예술품처럼 만든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정상 교합의 여러 가지 해부학적인 특징을 모두 담아낸 것입니다. 상하의 덴탈 아치가 잘 커든신 된 상태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하의 치축이 기능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치아들의 CR 포인트를 연결하는 베이젤 아치가 코디네이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글에서 정상기업자 이미지를 검색을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정상기업자 사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정상기업자 실제 이 인체에서도
덴탈 아치가 저렇게 코디네이션이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상하악 치축이 기능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려면 상하악의 베이잘 아치도 코디네이션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을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역시 이제 이기준 교수님이 이제 YTR을 도출한 논문인데요. 이 정상기업자 30명과 그다음에 이제 골격성 상급 수술용의 30명을 비교하여서 좀 더 이제 명료하게 이제 개념을 이제 그 설명하신 건데, 구치부가 트랜스포스에서 정상 기업을 가지려면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나. 그래서 이것을 이제 상하악 제1대고치에서 보면 상하악 좌우의 제1대고치 CR 포인트 사이 거리하고 하악 좌우의 제1대고치 CR 포인트 사이 거리가 1대1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상 해부학에서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은 상하악의 전체 아치폼을 코디네이션 시키는 정상 기업을 만드는 것이므로 저렇게 제1대고치 CR 포인트 사이 거리 비율만 보는 것보다는 전체 치아들의 CR 포인트들이 이루는 아치폼, 즉 베이잘 아치폼을 보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저하고 의견 일치한 이제 김성훈 교수님이 발표한 연구 논문인데요. 이제 골격성 1급, 2급, 3급을 AMB 앵글 기준으로 나누어서 각 군별로 정성기업자 각 20명씩 총 60명을 대상으로 상하악의 베이잘 아치폼을 이제 비교를 한 것입니다. 각 골격형에서 모두 상하악의 베이잘 아치폼이 코디네이션 되는 것을 이제 발견하였습니다. 저기서 A, B, C 중에 C에서 보이는 것은 골격형 상급인데요. 하악이 약간 넓은 경향이 있지만, 어, 당연히 이제 하악이 약간 크니까요, 골격성 상급에. 그런데 정상기업자인 경우는 어떤 정상 범주 내에서 코디네이션이 되어 있다. 이제 이런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닥터 맥나마라가 HRDO 100주년 기념 특별 논문에 이제 NPD에서 기고한 것인데요. 여기 내용 중에 보시면은 이제 자신은 구치부의 크로스바이트 걷는 정리에서 그 RME의 치료 효과에 대해서 인상을 깊게 받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어떤 트레스포스 스켈레타 임밸런스는 그동안 간과되어 왔고 치료법도 굉장히 제한적이다.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이런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제 베자라치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설명한 것이다. 이제 저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개학장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제 닥터 엥겔인데요. 그 이분 이전에도 이제 구개학강 장치를 학계에서 발표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문헌에서 최초로 이제 발표한 분이어서 구개학장의 시작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시작은 요 가운데 이미지에서 보시는 대로 이제 볼트와 너트인데 이것이 지금도 대부분의 구개학장 장치가 힘을 발휘하는 이제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석고 모형에서 주로 봤죠. 그래서 이제 구치부 사이에 이제 버클 오버젯을 봐서 이제 얼마나 벌려야 되나 상악을 이런 걸 봤는데 지금까지 제가 서두에서 설명드린 이제 베젤 아치폼 이런 부분의 관점에서 석고 모형을 보시면 이것이 여기서 보는 마이너스 버컬 오브젯, 뭐한 1, 2mm,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베이젤 아치폼에서는 상당히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이제 이거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MTD의 개선에서는 현재까지 이제 구개학장 장치가 좌우로 이제 평행하게 벌리는 장치가 대부분인데 그 상하악의 베이젤 아치의 형태를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코디네이션 시키는 게 중요하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전치부를 더 벌려야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이제 구치부를 더 벌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제 펜타입 익스펜더라고 전치부를 더 벌리는 장치가 있긴 한데 이제 구치부를 더 벌리는 장치는 이제 없었고요. 이제 그것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한 8mm 아토즈는 이제 지난 강의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6개의 축을 가지고 있어서 패러렐, 그다음에 인터캐나인, 인터멀러 위드스 확장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의사가 환자의 반응을 보면서 조절을 해줘야 되고 확장 형태를 조절하는 이제 확장 장치가 그동안 없다 보니까 이제 다소 이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인 방법만 알면 손쉽게 숙달될 수 있고 조작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8mm 그 확장 범위를 가진 아토즈는 팔레이트가 좀 짧고 망곡이 상대적으로 깊은 14세 이하의 소아나 그 청소년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8세 이상 성인에서는 12mm 아토즈를 사용하실 것을 이제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아토즈가 식약처 등록을 마친 게 이제 FDA하고 식약처 등록을 마친 게 2022년 초인데 그때만 해도 저도 이제 그 과거의 확장 장치처럼
래피드 익스펜션을 했고요. 그 환자 보호자의 키를 주고 이제 돌리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 6개의 힌지들이 이 대칭으로 쫙 벌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예,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이렇게 비대칭이나 이제 요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가 뭐냐면, 삼각뿔은 아시다시피 좌우 크기가 완전 대칭은 아니죠. 대부분 이제 왼쪽이 좀 작은데요. 그리고 당연히 수초라는 건 우리가 이제 발치공간 폐쇄할 때도 보면은 좌우가 평행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초의 반응 속도도 좌우가 다릅니다. 당연히 이제 왼쪽이 작으면 그쪽 수초가 더 빨리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좌우가 평행하게만 벌어지도록 설계된 기존 장치들에서도 그 부작용 중에 비대칭 확장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자는 이제 어린 환자이므로 뼈의 반응이 좀 빨라서 확장을 계속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가서 그 구조 자체가 벌어지면 H자로 딱 변하기 때문에 대칭성이 회복이 됩니다. 근데 이제 성인들은 이제 뼈 반응이 느리고 중간에 이렇게 좀 이제 뭐 이렇게 아치가 찌그러지고 그러면은 이제 환자도 걱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술자들도 걱정스러우니까 저렇게 이제 조절하지 않고 뭐 최종 단계에서 이제 대칭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 아토주의 가운데 순하사, 그 메인 볼트를 MPS에 평행하게 중간중간 조정해주는 요 컨트롤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음, 이거는 이제 다른 확장 장치와 달리 의사가 직접 보통 2주, 4주 간격으로 와서 돌리고 그다음에 그때마다 이제 요 컨트롤 하도록 이제 이렇게 이제 프로토콜이 번장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요 컨트롤이라니까 뭐 굉장히 거창하게 들리시지만 별건 아니고요. 요 가운데를 그 앞에 사각형하고 뒤에 사각형을 잡고 조금씩 조금씩 돌리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퀵프로를 사용해서 이제 고정하면 되는데 이게 좀 많이 사용해도 뭐 저렇게 확장 장치 기능이나 이런 걸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퀵플로 자체는 이제 탄성이 있기 때문에 요 아토지의 메인 볼트가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기울어지지 않게 그 잡아주는 그 유도만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확장력이 힘의 전달이 확장력이 좌우 대칭이 되도록 가이드만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게 이제 비유하자면은 자동차가 주행하는 동안 이제 스티어링 휠로 손쉽게 직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과 이제 비슷하다. 그래서 기존 확장 장치는 이제 확장하는 과정에 원하지 않는 비대칭 확장도 일어나지만 나토제는 이제 비대칭 확장의 사인이 나타나면 의사가 직접 조절해서 그리고 이제 확장 자체를 조절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확장이 일어나도록 유도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컨트롤러비리티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자전거에 비유한다면 한 방향으로 쭉 벌어지는 기존 확장 장치를 레일 바이크에 비유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한 방향으로 쭉 가니까 뭐 이거에 익숙하겠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확장 장치도 비대칭 확장도 나타나고 그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저기 사진에 보는 것처럼 뭐 꽃길만 항상 가느냐? 그건 좀 아니죠. 이제 그거에 반해서 이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한 자전거도 있습니다. 같은 사륜이지만 사륜 자전거를 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좀 이렇게 낯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걸 보면 이제 아토절 처음 접하는 분들이 확장 장치가 좀 특이하다. 뭐 잘 되냐? 뭐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잘 됩니다. 조절이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하고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은 많이 다르죠. 그 뭐 저런 자전거가 뭐 굉장히 조작이 극단적으로 어렵다. 그렇다면 뭐 사람들이 탈 수가 없겠지만 그런 건 누구나 타고 몇 번만 한 10분만 타보면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륜 못하는 분들도 잘 타죠. 그 아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정의사라면 누구나 두세 정리만 해보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12mm 아트주인데요. 8mm와 달리 이제 의사가 확장 형태를 조절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 내부에 저게 기어가 있어서요. 그 구조에 의해서 패러렐이나 인터캐나이, 인터몰러가 더 벌어지도록 기어 자체의 그 기어 비에 의해서 확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개발한 이유는 12mm 아토즈는 이제 확장 범위가 길고 그다음에 이제 구조가 좀 더 강해서 성인에서 사용하도록 개발되었는데 성인에서는 뼈의 반응 속도가 느려서 그 의사가 이렇게 조절해서 형태를 잡아가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계가 됐고요. 현재는 이제 패러렐로 벌어지는 제품이 중에 있고 현재 최종 테스트 중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인터캐나이나 인터벌로에서 벌어지는 12mm 장치는 향후 수요를 파악을 해서 그때 생산할 예정입니다.
이 해당되는 설명이고요. 12mm 아토지에 대해서 아토지익스펜더.com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뭐 동영상, 작동하는 동영상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차례대로 임상 증례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패러렐하게 벌어지는 패러렐 확장으로 치료가 된 증례들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는 하악이 이제 좀 넓고 상악이 상대적으로 좁죠. 그래서 이제 MTD다. 그리고 이제 치열에서도 구치부의 양측성 크로스바이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환자는 비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얼굴에 홍조도 있고요. 이제 확장하는 과정이고요. 그 아토즈 인증이 이제 2022년 초에 나왔기 때문에 이때만 해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초창기에는 저도 이제 과거의 습관대로 이제 레피드 익스펜전을 해서 이제 환자한테 키를 주고 보호자에게 이제 돌리시라고 매일. 근데 이렇게 이제 돌려도 이중계 같은 경우는 뭐 요가 나타나거나 이때만 해도 이제 퀵플로어로 조절하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잘 벌어지고 했는데 그다음에 뭐 다이아스마도 크게 나타나고요. 옛날 장치들처럼. 근데 왜 이렇게 크게 나타나냐면 양쪽에 4개 이상 뭐 이렇게 미니스크를 신고 확장을 하면 당연히 확장 효율이 거의 100%죠. 이 베이스가 벌어지는 거하고 MPS가 벌어지는 거랑 뭐 거의 1대1로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저렇게 하지 않고요. 이제 슬로우 익스펜전을 합니다. 그 아토조 자체가 힘을 저장해서 서서히 발휘하기 때문에 또 매일 돌려서 이렇게 그 무리하게 벌릴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수초를 벌린다기보다는 수초를 이제 럽조시키는 건데 그런 게 필요가 없고 그리고 저렇게 큰 다이아스를 굳이 만들 필요도 없죠. 이제 저렇게 되면은 마지막 사진에 보여준 것처럼 굉장히 이제 근심으로 많이 이렇게 티핑되는 것도 이제 보이죠. 그래서 지금은 저렇게 하지 않고요. 슬로우 익스펜전 합니다. 그래서 뭐 4주에 한 번, 뭐 빨라야 2주에 한 번 와서 돌릴 때도 뭐 저항이 약간 느껴질 때까지 살짝. 그다음에 이제 환자의 반응, 환자가 약간 불편하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 정도 힘만 전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올 때까지 다시 반응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하는 교정 치료랑 동일합니다. 4주에 한 번씩 불러서 와이어 체인지 하거나 파워 체인지해서 환자 반응을 보고 그다음에 다시 조절하고 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100% 확정됐고요. 그다음에 기다렸다가 이제 제거하죠. 이게 9월 사진에 보시면은 이제 제거 직후의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달 뒤에 오면 이제 깨끗하게 힐링됩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은 여기 입천장이 딱 붙어 있으니까 저기 뭔가 뭐 염증 같은 게 뭐 심하게 생기지 않을까 이제 우려하시는데 베이스 자체가 티타늄이기 때문에 굉장히 연조직에도 생체 친화적이고요. 물론 저기가 이제 그 플락 컨트롤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빨갛게 붓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뭐냐면 자연치유도 이제 잘 안 닦으면 진지바이티스로 이제 빨갛게 붓잖아요. 이제 그거랑 유사하기 때문에 일반 염증의 얼수하고 조금 그 염증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뭐 통증이 있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제 열심히 안 닦으면 이제 그게 이제 자꾸 이렇게 부풀어 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진지바도 이제 그 증식성 치연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많이 자라오르면 더 플라워가 더 끼고 이제 악순환이 되니까 이제 청결하게 관리를 하라. 그래서 이제 관리하는 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 웹사이트에 올려놓을 테니 나중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확장 전후의 모습이고요. 이게 8mm가 베이스 라치가 확장되는데 구치부에서 크로스바이트는 그 확장 전에 뭐 1, 2mm밖에 없었는데 확장되면서 보통 일반적인 확장생처럼 그쪽에 시저바이트가 크게 생기냐 그런 건 없습니다. 베이스 라치가 확장되면서 구치부는 자연스럽게 컴pen세이션 되면서 맞아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확장 전후를 보시면은 뭔가 좀 달라진 게 보이시죠? 좀 뭔가 이제 얼굴에 붓기도 좀 빠지고 홍조도 좀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뇌자리 우회가 좋아져서 뭔가 이제 잠도 좀 잘 자고 그러니까 이제 눈이 좀 총명해지고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이제 이런 관련 연구들이 많았는데 뭐 최근에는 이게 조금 이제 어, 어쨌든 요 그 내자 캐피티 익스펜전의 어떤 효과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이런 걸 이제 자주 이제 인식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증례입니다. 환자 얼굴을 보면은 뭐 하악골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 하악을 구강내 사진으로 봐도 굉장히 넓은 걸 보이시죠? 상악에서 상당히 MTB가 컸고 그다음에 이제 상악이 이렇게 좁으면 팔레이트 좁고 그러면 이제 비강도 상당히 좁죠. 그리고 이제 비중격 망곡도 있어서 이 환자가 이제 그 만성 폐쇄성 비염 이제 이렇게 이제 진단받아서 이제 이비인후과를 좀 자주 왔다 갔다 했던 환자입니다. 이제 이때만 해도 이제 서서히 확장을 했고 2주 간격으로 올 때마다 약간 저항이 느낄 정도로 이게 설설
살살 액티베이션 했습니다. 확장 효율은 이제 90% 이상 나오고요. 확장 효율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확장 장치 베이스 사이 거리와 실제 벌어진 그 MPS 사이 거리 이걸 비교한 비율인데요. 서서히 확장하니까 미니스크의 티핑이라든지 뭐 그런 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서서히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미미하게 확장 전후에 보시면은 이제 저 위에 치열 상방에 베젤 아치 부분이 넓어진 걸 볼 수 있고 동시에 전치부와 부치부 치축이 좀 더 바람직한 모습으로 이제 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8mm가 벌어졌는데 부치부에 원래 있던 1, 2mm 정도의 그 크로스바이트가 시저스 바이트로 변하거나 그러진 않고 자연스럽게 컴펜세이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확장 전후의 안무 비교입니다. 확장 후에 이제 비염 증상도 개선되고 전치부 치축도 바뀌고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제거 당일의 구황내 사진이고요. 여기 약간 이제 빨갛게 보이는데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미니스크로 제거한 당일이랑 비슷하죠. 여기는 뭐 세 개, 네 개. 그 다음에 오면은 이제 깨끗하게 힐링되고요. 교정이 시작됐고요. 여기 보시면은 확장 전후의 CBCT입니다. 그래서 그 서두에 말씀드린 이제 베이잘 아시폼이 조금 더 일치되는 쪽으로 이제 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초진 시에 그 CRH 차이가 14mm 정도 나왔기 때문에 8mm 한 번 사용해도 아마 좀 부족할 것이다. 그 미리 얘기해서 나중에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약간 그 벌어졌긴 했지만 하악이랑 비교해 보면 상악이 약간 부족해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확장 전후의 상악의 CRH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CRH라는 거는 또 보시려면은 CT를 촬영할 때 교환면을 평행하게 놓고 그 촬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미지상에서 그 상하게 CR 포인트가 있는 위치로 그 수평면을 이동해서 그냥 보시면 됩니다. 보시고 그 포인트를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상악 제일대구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트 트라이포케이션에 있다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상악에서는 이제 약간 팔라탈 루트 쪽에 중점에 그다음에 상악 소우치도 이제 루트가 두 개인데 그 중앙에 찍는 것보다는 팔라탈 쪽에 찍는 게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소고치 대고치의 교합관계를 보면 상악 소고치의 팔라탈 루트가 하악 대고치의 치축에 이렇게 맞는 경우가 더 많고 그다음에 제일 대고치의 경우에도 상악에서는 이제 팔라탈 루트 그다음에 하악에서는 이제 센트럴 포서를 지나서 이 측은 장축에 이렇게 이제 맞는 교합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CRH를 찍을 때도 이제 그렇게 찍어서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오버커렉션 개념도 약간 더 넣을 수도 있겠죠. 또 다른 측면인데요. 그 양측성으로 이제 버컬 크로스바이트를 보이는 이제 혼합철기 정리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버컬 크로스바이트는 뭐 1, 2mm밖에 없죠. 근데 그 상하 교환면을 보시면은 이 가운데 팔레이트 부분이 굉장히 좁고 깊게 돼 있고 그다음에 치축은 뭐 이 사진에서 뭐 보시기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뭐 보통 본딩할 때도 이제 치축 뭐 파노라마도 보고 예, 하시는 것처럼 잘 보시면은 이미지로 이렇게 약간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는 이제 비용도 같이 있고요. 이 환자 CBCD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까 저 사진을 보면서 광대 사진을 보면서 설명한 대로 상하의 지축들이 상방을 향해서 모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의 인터캐나이비스도 이제 적은 것이 보이고요. 역시 이제 초창기 환자라 이제 레피드 익스펜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확장 과정을 이제 정면에서 쭉 보시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그 레피드하게 벌리면 뭐 다이스트가 크게 생기는데 지금은 뭐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죠. 서서히 맞아 들어가고 그리고 5월 사진하고 이제 마지막 11월 사진을 보시면은 이 베이절 아치가 약간 넓어진 걸 확실히 넓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 구치부에서는 자연스럽게 겨울이 맞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장 중에 CBCT고요. 확장 전후에 전후 베이절 아치 변화입니다. 그 제거 당일에 보시면 한 달 뒤에 별다른 부상 없이 힐링 잘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저바이트 나타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컴pen세이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원하던 어떤 그런 변화라고
회복적인 긍정적인 변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확장 전에 CBCT에서 상하 견체관 폭경이 증가하고 상하계 전체 베일 아치가 확장되어서 하계 베일 아치 부분과 코디네이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서두에서 계속 설명드린 이제 그 덴탈 아치 코디네이션을 위해서는 베젤 아치가 코디네이션 되는 게 필요하다. 그 말씀이죠. 그 다른 증례인데요. 이렇게 이제 상하이 좁으면 그 전치부에는 돌출과 총선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트라우마에 노출되기 쉬우니까 이 환자도 이제 엔도가 돼 있고요. 이때도 뭐 역시 레피드하게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요. 확장 효율은 거의 뭐 90%, 95% 이상 이렇게 나옵니다. 확장 후, 전, 후의 교환면 사진입니다. 이렇게 치열공이 이렇게 넓어지는 건 뭐 그냥 뭐 교정 일반 아치와이어로 이렇게 쫙 그 온라인 해도 뭐 저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셀프라이션 장치에서는 이게 뭐 그걸로 아치 익스펜전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잘 보시면 베이잘 아치, 그러니까 팔레이트 중앙부의 베이잘 아치 부분이 넓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보통 아치와이어로는 좀 어렵죠. 식립 다긴의 CBCT이고요. 중간 네. 확장 전, 확장 후, 확장 전, 확장 후입니다. 이게 확장 전, 후, 전, 후의 베이잘 아치 변화입니다. 이게 이제 확장 후의 모습인데, 그 나중에 다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 환자가 이제 파라네이잘 부분이 보기 좋게 볼륨업이 됩니다. 그래서 아토주는 이제 8mm 같은 경우는 좌우로 3mm씩 총 벌어지는데, 이게 내부에서 확장이 서서히 일어나므로, 이게 이제 MPS뿐만 아니라 CMS 전체에 영향을 주니까, 맥실러리 컴플렉스가 이 전체적으로 볼륨이 풍선처럼 서서히 볼륨업 되는 걸 계속 볼 수 있습니다. 2주 만에 빠르게 확장하는 이제 RP 같은 경우나 뭐 그런 경우는 MPS 좌우 오프닝만 딱 되면서 좌우로 벌어졌다가 나중에 이제 CMS가 충분히 변화할 수 있는 여지를 못 주니까 이게 파라네잘 볼륨업 되는 경우를 사실 거의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는 인지하지 못했는데 이게 아토지는 이 내부에서 서서히 익스펜드면서 MPS뿐만 아니라 CMS에 다 영향을 주니까 3차원적으로 전체적으로 볼륨되는 어떤 이제 오스페틱 체인지를 유도한다. 이렇게 이제 느끼고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증례가 계속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임상 연구를 통해서 에비던스가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까지 되니까 이제 환자 보호자는 이제 얼굴의 변화라든지 뭐 이런 거에 그다음에 이제 디크라우딩 되니까 이제 다 만족하셨는데 이제 여기 뒤에 보면은 하악에 보시면 7번 자리 상악도 교환면에 보시면 7번 자리도 부족하고 이제 어머니는 만족하는데 이제 아이가 자기가 입이 좀 나온 것 같다. 그래서 아, 5분 발치하고 7번 공간 확보하면서 이 전체 돌출을 살짝 개선돼서 지금 얼굴 사진은 없는데 이제 지금 훨씬 예뻐졌죠. 자, 그러면 과거에 상악 견치 맹철공까지 부여한 경우에는 이제 주로 C를 익스트렌처를 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일소고체 발제해서 견치를 유도를 했는데 만약에 이 증례가 지금 왔다면 저는 이제 확장을 우선 고려했을 겁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2020년 당시에는 이제 아토제 컨셉 단계여서 이제 적용할 수가 없었고요. 이게 이제 제일소고체 발제해서 견치가 맹출했죠. 그냥 보기에는 이제 뭐 잘 내려왔고 뭐 문제 없고 이렇게 보시지만 안모 변화를 보면은 약 한 3년 동안 상악의 파라네잘 레이어가 이제 여전히 변화가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도 이제 비염 증상이 있었는데 그동안 별다른 변화가 없고요. 발치 전후에 안모가 뭔가 상악골이 부족한 결국은 저게 이제 MTD죠. 그러니까 버컬 크로스바이트가 뭐 있다. 그 덴탈 아치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3차원적으로 상악골이 약간 부족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상악의 견치 맹출 공간이 부족했던 것이고, 역으로 보시면은 이 환자가 하악에서는 뭐 그 맹출 공간이 부족하거나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진단을 요즘 관점에서 했으면 이제 MTD로 진단을 하고 확장을 했을 텐데, 이 과거에 그냥 확장 장치로는 버컬 크로스팩트가 있어야 확장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적용을 엄두를 못 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못했고요. 이제 아쉬움으로 남죠. 근데 이게 또 다른 증례인데 이 증례도 역시 이제 삼각 견치 명절 공간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22번 전체 크로스바이트 이제 이런 게 보이면은 이제
치과에서 보고 이제 교정치과 가봐라. 이제 이렇게 이제 그래서 내원하셨는데 그리고 이 환자도 이제 비염 증상도 있고 이제 특징적으로 안면 홍조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22년이니까 이제 아토제가 이제 임상에 들어간 다음이고 확장을 했고요. 서서히 확장이 진행되고 이게 세 번째가 이제 제거 당일 그리고 이제 한 달 뒤에 이게 확장 전후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연히 뭐 견치 맹조근과 확보된 것뿐만 아니라 파라네자의 볼륨업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되게 이제 확장 장치를 쓰면서 이제 보호자들이 가끔 이제 걱정하는 게 이 코가 같이 넓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걸 이제 걱정하시는데 알라나지 사이의 거리는 확장 전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슬로우 익스펜전을 하면 코 자체가 연골로 된 게 구조물, 텐트처럼 이게 구조물이기 때문에 베이스 쪽에 내잘 아포처가 약간 넓어져도 이게 확 넓어지면 이제 같이 넓어지면서 코끝이 처지게 되겠지만 이게 서서히 확장을 하면 그 형태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코를 자꾸 이렇게 만져보면은 이제 그 자체도 이제 어떤 연골 구조물이기 때문에 뭐 귀랑 똑같죠. 그래서 이제 빠르게 확장한다는 건 그렇지만 슬로우 익스펜전 하면 이제 그런 현상을 잘 보기 어렵습니다. 그 스마일샷 해도 확실히 확장 전후에 이제 알런 내지 너비 사이가 차이가 별로 없고 파라네자 볼륨업이 되니까 이제 확실히 보기에 더 좋은 안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또 이제 비호흡이 좀 좋아지면 이 머리 자세에서 좀 더 업라이트되는 이제 그런 게 관찰되는데 이게 연구에서 이제 많이 음, 다뤄졌죠. 확장 전이고 확장 후입니다. 확장 전, 후. 이 비강이 상당히 넓어진 걸 볼 수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그 얼굴 사진에서 보면은 코 넓이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 최근에는 이제 제가 에비던스를 만들려고 확장 전후에 이제 그 부분을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알라비디스 확장 전후의 베자라치 폼이고요. 그 확장 후에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하악의 베자라치하고 상악의 베자라치가 훨씬 더 잘 커튼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증례인데요. 우측에 구치부 크로스바이트가 있고 양쪽 그 상악 측절치가 설측 맹철 중이고 그다음에 이제 상악 전치는 이제 측은 쪽이 더 붙으면서 약간 이제 벌어져 있는 그리고 이제 뭐 캐나인 맹출 공간이 없고 그럼 이러면 이제 당연히 걱정되시니까 오시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파노라마 말고는 CBCT를 보여드리면 직관적으로 보호자들이 이해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이 상악의 견치가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로는 사전치가 절대 들어갈 수가 없고 그리고 상악 견치가 이렇게 근심으로 나오다 보면은 이 측절치나 중절치, 측은 흡수가 유발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베이라치를 비교해 보면은 상악의 CR아치하고 하악의 CR아치는 상당히 차이가 있죠. 상악이 상당히 좁은 걸 볼 수 있고요. 아토주가 적용되고 서서히 확장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매우 서서히 뭐한 달에 한 번 정도 내원해서 서서히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측절치가 22번이 설축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그걸 계산하려고 이제 부분 교정해서 이제 앞으로 넘겼죠. 확장 후 사진인데요. 이게 이쪽에 보시는 건 이제 정면 사진, 구강내 정면 사진인데 확장 전에 정면 사진입니다. 그 우측에 있던 크로스바이트는 이제 해소됐고 좌측에 있던 정상 교합 관계는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컴pen세이션 되는 거니까요. 서서히. 그리고 안모의 변화를 보시면은 확실히 이제 파라네잘 볼륨업이 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제 네잘 에어웨이가 개선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아이가 이제 안색도 밝아지고 눈도 좀 또렷해지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확장 전후, 확장 전후, 확장 전후입니다. 그래서 그 이게 뭐 어린 나이에 뭐 미니스를 신고 뭐 저렇게 뭐 공격적으로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이제 우려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애들은 뭐 가철식 장치에 뼈떡 껴다는 게 더 좋고 그게 좀 애들한테 더 안전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요 나이 때 꼭 필요한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타겟에 필요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면 그리고 가철식 장치는 사실은 그 협조도가 얻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은 이제 베이젤 하체를 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렌탈 하체만 약간 이제 벌려주다가 다시 결국은 다 재발되는. 이제 그렇다면은 또 최근 연구에 보시면은 이제 5세에서 8세 사이에 이게 이제 어떤 비호흡의 개선이나 이런 게 장기적으로 이 환자에게 주는 여러 가지 이익에 대해서 그런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치료는 정확한 타겟에 맞춰서 치료하는 게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 과거에 이제 뭐 요 8세 요때 아이들의 이제 부모님들도 요 어린 나이에 이제 교정치료 경험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버님이 오셨는데 30대 후반이신데 본인도 이제 어렸을 때 저 뭐 입천장이 좁다고 그래서 이제 가채식 장치 자기가 이제 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걸 끼면은 이제 뭐 입도 아프고 뭐 침도 잘 못 삼키겠고 이제 어머니는 왜 안 끼냐 자꾸 이제 걱정하시고 그래서 뭐 지금도 굉장히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자녀가 이제 자기랑 똑같이 생겨서 교정치료하러 이제 데리고 왔는데 뭐 저걸 꼭 해야 되나 이제 착각한 마음으로 왔는데 이런 걸 보여드리니까 이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보시기에 이제 뭔가를 심어야 된다니까 이제 겁은 나죠. 겁은 나는데 뭐 굉장히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저거는 이제 제거하고 나면 흔적이 없지 않습니까? 뭐 트라우마도 없고. 자, 그래서 확장 후에 보시면은 이제 상악의 CR과 하악의 CR이 이제 코디네이션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확장 전후. 자, 또 다른 증례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측결치가 상당히 이제 기울어져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냥 파노라마에서 보면은 이 뭐 위에서 캐나인 내려오는 것도 뭐 그렇게 공간이 부족해 보이지 않고 그런데 실제로 CBC를 보여드리면 이제 정확히 이해하시죠. 아, 이렇게는 이제 도저히 송곳니가 못 나오겠구나. 그리고 저 앞니 네 개도 저렇게 부채 모양으로 돼서 저게 절대로 안 펴지겠구나. 특히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하시죠. 그래서 그 부분을 확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정확히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확장 중에 이제 촬영한 거고요. 확장 전, 중간. 그래서 확장해 보시면 상당히 그 베젤 아치가 상당히 넓어진 거 볼 수 있습니다. 네, 확장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이제 제거한 후 흔적이 거의 없죠. 구치부의 크로스바이트는 초진 시에 그 좌측에만 살짝 있었는데요. 그거 개선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측에 있던 구치부 관계는 이제 거기가 더 시저바이스트가 생기거나 그러지 않죠. 확장 전후 예, 또 다른 정리인데요. 구치부의 그 원래 초진 시에 저 크로스바이트는 없죠. 그래서 이게 과연 이제 좁은 건가?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정상인데 뭐 저걸 꼭 해야 되냐? 근데 CBCT를 보면 이제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걸 보시면 부모님들도 이 위에 베이젤 아치가 좁다는 걸 금방 이해합니다. 이 부분을 넓히지 않으면 이게 정상적으로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확장 중간이고요. 확장 중간. 그래서 확장이 되면은 이렇게 이제 바뀌고요. 확장률은 뭐 90%, 95% 이상. 그래서 확장이 끝나도 그 베이젤 아치는 뭐 7mm 이상 벌어졌는데 버클 시저바이트 나타나지 않고 컴펜세이션 잘 되고 그다음에 전치는 자연스럽게 맹출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확장 후. 그래서 확장 전후, 음, 견치 맹출 공간 전혀 없다가 자연스럽게 생기고 자연스럽게 배열이 맹출돼서 나중에 이제 양보치 내려온 걸 보면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분명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진단 받다 보면은 저 나중에 속옷이 뭐 4번 발치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진단 받고 오셨다가 약간 위를 넓혀주면 그 넓혀주는 것도 정확히 CBS를 보여주면 이해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걸 보여준 데가 없었다고. 그 이를 빼라는 얘기만 했다고. 뺄 수 있다 이런 얘기만 들었다. 자, 이건 또 다른 측면인데요. 역시 이제 삼각 중절치 측은 쪽에 모여 있고 베이젤에서 좁으니까요. 그 다음에 측절치 상당히 크게 나오는데 뭐 링구알로 크로스바이트 나오고 있고
그 아이가 이제 비염이 있으니까 항상 이걸 이렇게 벌리고 있죠.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당장 뭐 어떻게 뭐 보통은 이제 해줄 수가 없죠. 할 게 없어 보이니까. 나중에 좀 더 나온 다음에 뭐 여기 22번만 가철식으로 좀 밀어줘야 되나? 뭐 이런 정도일 텐데. MTD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발육 중이기 때문에 MTD를 서서히 개선하면서 맹추를 유도를 한 겁니다. 굉장히 슬로우 익스펜전이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오는데 굉장히 슬로우 익스펜전. 의도적으로. 그 중간에 보시면은 이게 MPS가, 어, 이게 다시 이제 골이 재형성 됐다가 다시 벌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걸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략 한 1년 반 정도. 그래서 확장 전후, 전후, 당연히 이제 그 뇌절 에어웨이가 개선되니까 되게 훨씬 뭔가 아이가 원래 이제 뭐 ADHD 또는 뭐 진단받고 평소에 항상 뭐 피곤해하고 짜증이 많고 이제 그런 친구가 성격도 좋아지고 뭐 애가 굉장히 영리해지고 이런 걸 하니까 이제 굉장히 놀라워하시죠, 부모님들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게 orthopedic 체인지니까요. 우리가 뭐 빨리 확 벌리고 그런 게 아니라 본 앵커드 미드 페이스 디벨롭먼트다 뭐 이런 게 아니겠냐. 저는 이제 그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MTD가 서서히 이게 이제 22년 4월부터 24년 7월까지 대략 1년 2개월 정도, 1년 3개월 정도, 네, 그 사이에 서서히 자극을 주면서 상하게 볼륨업을 한 겁니다. 네, 전후 또 다른 증례인데요. 역시 이제 상하게 이제 레벨 버전돼 있고, 어, 견치 공간, 견치 맹철 공간 부족으로 왔지만 이게 이제 그 베젤 아치에 대한 이제 어떤 이해가 없으시면은 이 보면은 이제 막 버컬 쪽에 크로스바이트가 없으니까 뭐 이게 뭐 아치가 상당히 넓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베젤 아치에 대한 개념이 있으시면 상하게 MTD가 굉장히 심하다, 굉장히 강하다 이런 걸 이제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베젤 아치를 확장을 합니다. 서서히 과정이고요. 예, 확장이 이제 다 돼서 이제 MPS의 본 리저네이션까지. 여기서 마지막에 보시는 사진 이제 확장 전, 그다음에 이제 옆에 이제 후. 여기 보시면 이제 베이젤 아치를 정면에서 보시면은 확실히 그 루트 쪽에 베이젤 아치가 넓어져 있고, 그다음에 버컬 쪽에 치축 변화에 따라서 그 컴pen세이션 되면서 치아들이 저절로 맞아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안무의 변화인데요. 이렇게 이제 바뀝니다. 그러니까 상각 파라네이자의 볼륨은 초진 시에는 웃을 때 뭔가 이렇게 납작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개선되고 역시 이제 또 다른 측면인데 비슷하죠. 그냥 얼핏 보기에는 뭐 버클 크로스바이트가 없으니까 뭐 위하고 아래가 뭐 비슷하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베이젤 어차피 굉장히 좁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악 전체가 저렇게 이제 레벨 버전 심하게 된 건데 그냥 셉에서만 보시면은 이 증례를 그뭐 어머니도 당연히 윈니가 도출됐어요. 이게 그게 컴플레인이니까 메트라셉 보고면은 아 이거 나중에 사반 발치해야 된다. 응? 그리고 캐나인 날 자리가 없으니까 이나저나 저 4번 발치해서 저 3번 내려오기 유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 환자는 초기에는 이제 TF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직 이제 유체가 좀 남아 있어서 ABP를 끼고 약간 이제 유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고치 나온 다음에 이제 확장을 시작을 했죠. 확장 중간에 이제 하악을 배열을 했고요. 상악은 나중에 확장이 끝난 다음에 거의 끝날 무렵부터 이제 배열이 시작됐습니다. 23년 6월에 본딩하고 23년 8월에 바로 이제 배열이 끝났, 그 상악 전치가 이제 재위치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빠르게 들어가죠. 그 사실은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이게 이제 확장 전후 배열 중인데, 그래서 어머니가 처음에 이제 이 상악 전치 레벨 문제는 것 때문에 이제 여기로 왔는데, 저걸 안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아래만 하고 뭐 확장만 하니까 처음에는 좀 의아해하시더라고요. 뭔가 좀. 근데 이제 확장하면서 서서히 들어가니까 이제 좋아하다가 이제 붙이자마자 바로 2달 만에 개선이 되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 상하계 그 CR 아치펌하고 하하계 CR 아치펌을 코디네이션을 시키면, 즉, 각 치아들의 CR 포인트가 하하계 CR 포인트의 일정한 위치로 오게 만들어주면, 교정 장치가 하는 건 결국은 이제 로테이션하고 디핑이기 때문에 본딩하면 바로 들어가죠. 그래서 뭐 교정회사로 지내시면서 여러분도 경험하신 바 있겠지만, 그 레벨링하고 온라인 하면 뭐 치료가 거의 완료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이런 경우인데, 이게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장치 자체의 어떤 특성 때문에, 뭐 특히 이제 셀플라이션 브라켓 초기에 나왔을 때 이 셀플라이션 브라켓은 아치 익스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크라우딩 뭐 이것도 다 비발 치료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근데 아까 처음에 그 커런트 책에 보시는 증명해 보시면은 그 아무리 셀플라이션 브라켓이라도 그 CR 포인트를 그 수평으로 평행하게 트랜슬레이션 시키거나 그런 건 어렵죠. 그래서 구치가 그렇게 이제 정확히 맞추기는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CR 그 덴탈 아치를 잘 코디네이션 시키려면은 먼저 베이젤 아치 폼을 코디네이션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이걸 정확히 이해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모르면은 어이 뭐 이거 보고 셀프 라이센 브라켓 하면 다 이게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확장 전후, 확장 전후에 상하계 베이젤 아치 폼의 변화를 보시면 하악과 코디네이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또 다른 증례인데, 음, 성인이죠. 성인 여성인데, 이제 이분은 이제 비발치 치료를 원하셨고, 상하게 MP대가 있는데, 저걸 만약에 이제 그냥 배열을 하면, 오픈콜드 넣고 그러다 보면, 상악 중절치가 레벨 버전 되겠죠. 그 라운드 트리핑이라고 이제 앞으로 나갔다 다시 뒤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과정이 이제 성인으로서는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레벨 버전 되는 걸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비발치료 했는데 뭔가 약간 레벨 버전이 돼서 환자분들이 계속 이게 앞니가 좀 뻗어진 것 같다. 그렇다고 발치하기 어렵고, 뭐, IPR을 해야 되나, 토크를 줘야 되나, 이제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베이자라치 코디네이션 시키고 하면 이제 그런 모든 것이 선제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이거면은 이제 1월부터 확장을 시작을 해서 3월 정도에 약간 사인이 보이다가 5월 정도에 이제 확장이 시작되죠. MPS가 이제 사인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CMS들이 벌어지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FS가 벌어져도 저항은 계속 느껴집니다. 실제로 돌리면서 느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확장된 다음에 보시면 그 확장 전, 후, 전, 후. 그래서 베이저 라치를 충분히 이렇게 확장을 하면은 저 상태에서는 이제 레벨링이 쉽죠.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붙여서 레벨링 하면 그렇게 뭐 라운드 트리핑 없이 자연스럽게 레벨링 가능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레벨 번지되는 것도 이제 염려 안 하셔도 되고. 역시 이제 성인에서도 이렇게 이제 굉장히 좁은 경우에 측결치는 설치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트라우마 때문에 이제 1번은 엔도가 돼 있고, 이런 경우에 그 베젤 하체에 대한 고려 없이 요 2번을 비발치 케이스잖아요. 얼굴 자체는. 그래서 저 12번을 위해서 오픈 코일을 쓰면 1번의 시그너스도 우려되고, 그리고 이제 V쉐입이니까 뭔가 뾰족하게 이렇게 온라인 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당연히 그리고 이제 블랙 코리도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버클 코리도 예. 그래서 이제 상악을 확장을 해서 여기 베이자라치가 이렇게 서서히 변하면은 이 아직은 배열되기 전이지만 이 전체적으로 이제 뭔가 그죠? 그 파라네자 볼륨업도 되고 그 환자분들이 굉장히 만족합니다. 이런 변화에. 그래서 성인에서는 이제 12mm 아터즈가 이제 지금 패러리 테스트 중에 출시 예정인데 요 중에도 제가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인 남성에서 MTD가 있고요. 당연히 비발치로 선천결석도 있고 비발치로 이제 위아래에 맞춰서 이제 임플란트 해야 되는 케이스인데 일단 온라인 했고요. 하악에 배열을 해서 상악을 어느 정도 벌려야 되는지 그걸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그 상태에서 이제 상악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4년 3월에 적용을 했고
6월 정도에 그 NPS가 약간 벌어지는 사인이 나타나고 7월에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인차가 있지만 어쨌든 이런 성인들도 보통 뭐 8주, 12주 그 이상 되면 개인차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서서히 NPS의 변화가 볼 수 있습니다. CMS도 마찬가지고요. 역시 이제 16세, 7개월 된 이제 이 환자도 이제 베이젤아치가 그 차이가 8mm 이상 됐기 때문에 12mm를 적용을 했습니다. 성장은 완료됐지만 과거에는 뭐 말필 써도 뭐 안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중리에서 그리고 더군다나 보시면은 보컬 크로스바이트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말필 쓰기가 좀 두렵죠. 그쪽에 굉장히 심한 시저스 바이트가 생길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해서 하면은 뭐 굉장히 빠르게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28세 그 성인 여성인데 역시 이제 MT대가 있고 하악을 먼저 배열해서 그 한동안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 하악을 먼저 배열해서 상하게 이제 확장량을 한번 보려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 이제 비교해 보려고 하는 게 컸죠. 근데 굳이 저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처음에 그 CBCT에서 그 필요한 부정량을 계산한다면 확장하면서 같이 할 수도 있고요. 위에 본딩한 상태에서 같이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조합하기 나름이죠. 4월, 5월, 6월 변화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이제 21세 남성인데 음, 수술을 원하지 않고 이제 비발치로 상악이 작으니까 상악의 MTD를 개선을 해야 하악을 덮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적용을 했고 히밀리 장치로 1월, 3월, 7주 차 되면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요. 6주에 7주, 8주. 예. 그다음에 이제 계속 상황이 이제 계속 이제 확장이 일어나는데 역시 CMS의 저항이 크죠. 얼굴 골격상. 그래서 그 후에도 서서히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인터캐나이비스에 대해서 이제 잠깐 몇 케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앞에를 더 벌려야 되는 자, 이런 경우였고요. 인터캐나인이 이제 훨씬 더 좁습니다. 확장 중. 예, 확장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V자로 그리고 대부분의 아토즈가 8mm는 이제 이렇게 자유롭게 6개 축이 있으니까 확장을 해서 요를 맞추고 이제 확장을 쫙 하면은 인터캐나이 대부분 먼저 벌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CMS들이 주로 뒤에서 저항이 많이 하기 때문에 전치부가 더 빨리 벌어지죠.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뒤가 먼저 벌어진 경우도 있고 패러하게 벌어진 경우도 있어요. 그 그게 수초의 반응이 다양하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인터캐나이 먼저 벌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확장시 제거 후에 온라인 하기 전 상태고요. 이런 경우도 이 캐나이 미처 공간이 없고 인터 캐나이 좁으니까 이 상태에서 크라운만 이렇게 그 공간 확보를 하면 굉장히 레벨 보전이 심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견체는 내려오지만 베이지라스가 좁으니까 상당히 이렇게 뻗어진 상태로 이제 배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CR아치를 가지고 상황을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VTO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프로그램상에서 진단 프로그램상에서 CBCT를 가지고 하는 거를 그 향후 이제 구현할 생각입니다. 확장 이런 식으로 해서 제거하고 그 상태에서 베이젤아치 형태를 코디전 시키고 배열을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레벨 버전이 심해지거나 그런 게 아니죠. 이런 식으로 베이젤아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정리에서 굉장히 V쉐입이죠. 네.
확장 전후. 자, 이 증리는 이게 보시면은 뭐 가지런하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이제 입이 나온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진단을 해보면은 이제 하악골 열성장, 하악골 후퇴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위에는 가지런한데 뭐 송곳니 나올 자리가 없다. 만약에 이제 베이잘 아치나 뭐 이런 개념이 없다면, 송곳니 나올 자리가 없으니까 서번 발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겠지만, 위에 링거 버전 된 건 어떡할 것이고, 상악 전체. 그다음에 하악이 성장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인데, 상악 전체 가로막혀서, 그거는 전방 유도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세부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상악은 설측으로 경사되어 있고, 하악은 전체적으로 열성장이죠. 그러면은 상악 전체를 적당한 위치로 원래 위치로 회복시키고, 하악을 성장기 동안에 전방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저 상태로 사반 발치를 해버리면 프로파일이 약간 프로투시브한 프로파일, 하악이 열성장에 의한 프로투시브한 프로파일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집니다. 캐나인 공간 없고, 자, 그래서 인터캐나이 유수를 확장 이렇게 했고요. 그 상태에서 배열을 하면 아치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브로드해지면서 레벨 버전이 안 되고 그 상태로 캐나인, 지금 물론 이거는 이제 오픈 코일러서 조금 더 넓어지게 보이는 상황이지만 나중에 이제 배열이 끝나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정확하게 상악 전체를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하악이 전방 유도돼서 클래스 2 교합 관계도 해소되고 프로파일도 개선시키려고 현재 바이네이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확장 전후, 확장 전후. 예. 자, 인터멀라 위드스를 확장하는 경우를 보여드리는데 인터멀라 위드스를 확장이 필요한 경우는 대부분은 골격성 상급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악이 좁다기보다는 하악이 상대적으로 넓으니까 MTD가 상악에 있는 거죠. 특히 구치부에. 그래서 이런 경우의 특징이 이런 환자분들 이제 배열을 하다 보면 교정 마무리 단계에 6번, 7번 사이에 이렇게 크로스바이트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뭐 고무줄도 걸어보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 또 환자분들은 이제 뭐 치료 앞에 다 되는데 왜 안 떼주나 어금니가 잘 안 맞으니까 뭐 좌우가 씹는 게 느낌이 달라요. 뭐 이러기도 하고 빨리 좀 떼주세요. 뭐 이러면 이제 힘들죠. 고무줄 걸면 끊어지기도 하고 자꾸.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삼각의 베이잘 아치가 달라서 이게 버커 버전 돼 있고 하악은 아래 배열하다 보면 업라이트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퇴양난이죠.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이 MTD이기 때문에 확장을 해주면 이 중간에 그뭐 마지막에 이거를 저 말피 같은 거 하려면 다 뜯어내고 다시 뭐 그리고 말피 하면은 버컬 그 시저 스파이트처럼 확 생기니까 그것도 이제 걱정되고 그리고 나중에 재발되면은 나중에 저도 뭐 초창기에 예전에 말피 쓸 때 그걸 해보면 다시 또 버컬 크로스바이트 또 생기고 그러면 참 어렵죠.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이 MT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선택적으로 타겟을 해서 확장이 가능합니다. 확장을 정확히 해주면 이렇게 벌어지면 맞아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절하는 건 이제 뒤쪽에 CMS들이 정확히 크기 때문에 좀, 좀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패러렐하게만 벌려도 그 뒤쪽에 그 부족했던 엔티티가 맞아지면서 이게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요 다음 케이스에 보여드리겠지만 그쪽 부분만 또 확장을 해서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증례인데 뭐 하악골이 큰데 뭐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수술은 싫고 그냥 그러면 뭐 얼굴 놔두고 이마 맞추고 싶다. 그래서 배열을 하다 보면 당연히 구치부에서 이렇게 버컬 오버젯이 부족해지고 역시 똑같이 확장을 해주면 치료 말기에 음, 이렇게 하면은 끝낼 수 있습니다. 이게 또 다른 증례인데요. 뭐 캐나인의 뭐 문제 때문에 왔지만 MTD가 있죠. 베이저라치가. 그래서 우선은 이제 총선 개선하고 이제 치료 말기에 보면 양측성으로 생기죠. 굉장히 MTD가 강한 환자니까요. 베이저라치에 대한 개념을 보면은 초진 시부터 상당히 강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때 적용을 할 때 여기 보시면은 견치 부분보다는 이제 그 몰라 쪽이 더 벌어지게 이렇게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패러렐하게 어느 정도 벌린 다음에 그러니까 CMS들이 충분히 다 활성화된 상태에서
1번의 스크류 헤드에 그 우리가 식립할 때 한 1, 2mm 정도, 1mm, 1.5mm 정도 여유를 남겨놓으니까 의도적으로 아니면은 이때 만약에 거의 공간이 없다. 그럼 역회전 시켜 좀 빼면 됩니다. 이미 이제 어느 정도 CMS들이 루즈링 됐기 때문에 역회전 시켜도 확장력을 버티는 그 견디는 데는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010 리게츠 와이어를 로프 타이어를 두 겹으로 하면 그것도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저희 아트 오브 익스팬더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보시면은 있습니다. 방법이. 그래서 그 두 겹으로 걸어주면 앞에는 잡혀 있고 확장을 서서히 하면은 뒤가 벌어집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확장 제거 당해 보면 뒤쪽이 더 많이 벌어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그 와중에 그 파라네자 볼륨업도 되고 안무의 변화도 이제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죠. 확장 전, 후, 전, 후. CMS 변화. 예. 자, 이 경우는 보시면은 이게 교정이 필요한 케이스인가. 근데 이제 환자는 이제 입돌출 때문에 왔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바이 알베올라 프로토전이 아니고 이제 하악은 이제 골격성 상급인데 바로 이 경우죠. 이 가지런한 돌출. 그러면은 뭐 교정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이제 환자분은 이제 입이 나온 거를 좀 개선을 원하니까요. 돌출이 맞죠. 상악이 MTDA에서 상악 전체에 프로트루전이 생긴 거죠. 그러면 저거를 그냥 그 MTD를 먼저 개선을 하고 하면서 그리고 그냥 배열을 하면 당연히 구치부에 이렇게 크로스바이트가 생기죠. 예. 그래서 치료 말기에 역시 이 환자도 예, 적용을 해서 이렇게 끝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요. 예, 거의. 그래서 자, 그래서 그 세 가지 방향으로 확장하는 걸 보여드렸고요. 이건 이제 아토즈와 페이스 마스크를 병행한 케이스를 이제 빠르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본 앵커드 미드 페이스 익스펜전 프로텍션. 자, 여기 보시면은 이 환자는 그 상악이 레벨 버전이 심한데 레벨 버전 돼 있는데 또 오버젯은 또 약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보통 그 우리가 보통 페이스 마스크를 하기 위해서 레벨링과 라치를 걸어서 거기다 거는데 그걸 적용하기 좀 어려운 경우입니다. 그걸 적용해서 몇 번만 걸어도 레벨 버전이 더 심해지면서 전치부에 이제 오픈 바이트가 되거나 거기 저 오버젯이 더 심하게 생기니까 이제 엄마가 일단 걱정하기 시작하면 이제 아이들도 잘 안 끼죠. 그리고 이제 와서 자꾸 이렇게 계속 껴도 되냐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환자의 부치부를 보시면은 버컬 오버젯도 크로스바이트 있거나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MTD 같은 경우에도 보통 말피나 이런 경우도 버컬 크로스바이트가 없는데 사용하는 건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분은 이제 거기다 쓰지 말아라. 금기다. 컨트라인디케이션이다. 왜냐면 너무 심하게 그 시리어스 바이트가 생기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가 사용을 하면 그 아토제로서는 아주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확장을 하면서 페이스 마스크를 그리고 직접 이렇게 본 앵커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그 오스페딕 포스를 걸 수 있습니다. 800g 이상. 이게 치아에 걸면 6번에만 힘을 받으니까 6번이 아프고 이게 정출되면서 그 하악이 후하방 회전에서 오픈바이트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씹으면 아프니까 이제 아이들이 아프다고 자꾸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저 레버 링거 라치가 이렇게 휘청휘청 하면서 이제 처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본 앵커를 하면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상황이 확장되면서 전방으로 나오면서 전치부 치축은 업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안모의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고요. 이게 이렇게 하나 빠졌네요. 22년 9월부터 23년 7월까지 변화입니다. 역시 이제 비슷한 케이스인데 이 전치부에 네거티브 오브젯이 없고요. 구치부도 없죠. 근데 뭔가 이제 레벨 버전 돼 있으면서 여기 그 코 밑에나 파라네이절이 약간 열성장된 근데 이런 경우는 역시 이게 전치부에 네거티브 오브젯이었으면 페이스 마스크를 해야 되나? 한 생각이 들죠. 뭐 이거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적용을 하면 이렇게 이제 바깥으로 훅을 빼서 하기도 하는데 그 해보면은 여러 가지 해봤는데 인트라얼로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이게 경우에 따라서 이게 확장되면서 여기가 이제 접촉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서서히 확장되면서 적용을 하면 서두에서 그 전 케이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악 전치는 더 바람직한 위치로 그 인클리네이션이 변하고요. 그리고 전체 그 상악골이 볼륨업이 됩니다. 그래서 앞모의 변화가 이렇게 뚜렷하게 그리고 전치부 치축도 바뀌고 당연히 이제 뭐 뇌절 외외도 좋아지고 그래서 아이가 훨씬 더 이제 뭐 편안하고 잘 자고 이런 변화가 뭐 한 뭐 몇 달 사이에 나타나니까 주민분들이 이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죠. 이렇게. 그럼 이제 뭐 주변 어머니들이 이제 물어보러 오시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성장이 종료된 14세 5개월 된 여자 환자인데요. 이 아이는 정말로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면무호흡도 있고 그리고 성장이 종료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레베 버전 네거티브 버전에서 살짝 있지만 이거 뭐 페이스 마스크 인디케이션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근데 상악이 MTD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상악의 확장과 그다음에 프로트랙션 하기로 하고 이 환자는 이제 속옷이 밴드에 걸어서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다양하게 원하시는 방식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를 가는 경우는 뭐 덴탈 아치의 확장을 같이 병행하는 하고자 한다 하면 이제 같이 해도 되고 뭐 훅을 거는 위치에 따라서 원하시는 디자인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역시 그 OSA 증상은 개선되고요. 그다음에 항하천치 지축 개선되고 거의 한 5개월 정도 했는데 이제 그렇게 바뀝니다. 왜냐하면 성장이 종료돼서도 나토저로 전체적으로 이제 CMS가 다 활성화되기 때문에 프로텍션을 또 아이가 그 이제 본인도 이제 또 문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확장이 되면서 비호흡이 좋아지니까 더 잘 시키죠. 그래서 이런 변화. 이제 뭐또 다른 경우인데 이정리는 이제 동의를 얻지 못해서 이렇게 눈을 가렸는데요. 상악이 그 상대적으로 약간 열성장애 이제 콘케이브한 페이스고요. 그 상악이 굉장히 좁아서 사번 발치만으로는 소고치 발치만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상악을 이제 확장하면서 견인해서 최대한 프로파일 개선도 유도해보고 그다음에 상악에 결국은 발치를 하더라도 그 최대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확장과 견인을 시도했습니다. 예, 확장되고 그래서 이게 협조도가 아무래도 이제 고2이니까 이제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제 좋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확실히 미드페이스 볼륨업 그 파라네자 볼륨업 되면서 전방 견인도 일부 조금 지축 변화 보이시죠? 그, 그 어린 친구들은 확실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린 아이에 이렇게 왔을 때 굉장히 크로스바이트 돼 있고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제 뭐 레벨링과 같이 써서 통법을 할 수도 있겠지만 MTD가 있으면 그 미드페이스 볼륨업 하면서 한 달 만에 점프업 되고요. 볼륨업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보통은 이제 하악이 들어가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볼록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아토즈하고 페이스 마스크를 경행하면 상하이 확실히 볼륨업 되면서 전방 견인이 확실하게 됩니다. 역시 뭐 또 다른 경우. 이 경우는 정확하게 인터캐널 유스가 좁아서 그리고 측결치는 그렇게 나가고 있고 견치가 측절치 측근 방향으로 내려보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면 그리고 이 상태에 그냥 레벨링 걸 아치만 한다면 확장이 안 되잖아요. 그 인터캐널 유스 확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확장하면서 점프업은 한 달 만에 되고요. 그리고 파라네자 레이어 볼륨업 되면서 인터캐널에서 확보가 되니까 시그너스 위험성도 이제 없어집니다.
과거에 제가 그 보통 그 페이스 마스크하고 침캡을 병행해서 이렇게 치료한 케이스랑 비교를 중간에 재진하면서 2차 교정 들어가기 전에 해보면은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과거에 제가 치료한 케이스인데 2018년도에 이렇게 예, 전체 크로스바이트하고 상하계 MTD 파란 의자를 굉장히 작죠. 그래서 당연히 통법대로 레벨링 거라치하고 페이스 마스크 해서 넘어가고 침캡 쓰고 프로파일 계산한 것처럼 보이죠. 하악이 후하방 회전다니까. 근데 후하방 회전한 하악은 계속 잡아주지 않으면 자꾸 앞으로 나오려고 하죠. 그래서 TF 자꾸 생기려고 하고 여기에 이제 뭔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쪘고요. 성장 남아있고 그러니까. 보통 페이스 마스크는 우리가 많이 써봐야 3, 4개월밖에 못 쓰는 이유가 일단은 그 네거티브 오브젝 개선되고 나면 더 쓰면 자꾸 레벨 번진다니까. 그리고 이제 불편하다고 하고 아이가 자꾸 6번이 아프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쓸 수가 없는데 그 아토즈 페이스 마스크는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강에서 말씀드린 대로 서서히 확장을 할 수 있으니까 orthopedic 이펙트를 몇 개월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orthopedic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교정 들어갔는데 연고치 다 나서 역시 그 포스트 코리스바이트가 생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최대한 교정으로 마무리하려고 위에 스크루 심어서 상하게 이 오브제 부족한 거를 최대한 개선하려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왔다면 당연히 위에를 속옷이 빨지 안 하고 확장을 해서 MTD를 개선하고 전방 유도했다면 이렇게 이게 뭐 스크루 전방에 심어서 구치부를 전방 이동시키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나중에 여기 그 MTD 때문에 네, 고민스러운 상황까지 안 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안무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치아는 어느 정도 맞을지 몰라도 그 상하의 사분발치, MTD가 있으니까 사분발치 할 수밖에 없죠. 파란 대자를 볼륨을 만드니까 이 뭔가 그 안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또 다른 케이스인데 역시 통법대로 레베어링 바라치에서 페이스 마스크. 그 이 아이는 협조도가 굉장히 좋아서 신캐벌 하는데 뭐헐 정도로 해요. 그래서 프로파일 확실히 좋아졌고 다행히 이 아이는 이제 위에가 비발치 케이스라 그래서 지금 이제 2차 교정하려고 제가 이제 봤는데 프로파일은 좋아진 것 같이 보이지만 이제 잔여 성장도 남아 있고요. 그래서 상하이 MTD를 개선하면서 상방을 좀 더 프로텍션 하기 위해서 성장이 남아 있으니까 그 아트지 페이스 마스크를 적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은 이제 아까 그 정리하고는 좀 많이 결과 차이가 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툴이 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친구도 좀 진행하다가 뭐 16세, 17세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 필요하면 제가 한번 그 제안을 할 생각입니다. 자, 그 아토즈는 그 유틸리티 와이어라는 게 있어서 이 측면에다 결합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보여드린 이제 페이스 마스크도 가능하고요. 그 여기 양쪽에 이제 1.2 파이짜리 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려서 끼우면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이브리드 스타일로도 할 수 있고 페이스 마스크나 여러 가지 앵커리지, 앱솔루트 앵커리지 훅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키스는 이제 MTB가 있고 그다음에 그 우측에 크로스바이트가 있고 그 좌측도 약간 이제 크로스바이트가 있죠. 확장을 할 때 베이젤 아치만 확장할 수도 있지만 이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합력이 강하거나 그러면 이게 베이젤 아치가 넓어질 때 덴탈 아치가 안 따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덴탈 아치를 같이 확장해주면 뭐 좋죠. 훨씬 교정할 때가. 그래서 이거는 그 기본적으로 그 퓨어 번번 어플라이언스지만 확장성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뭐 이렇게도 해볼 수 있고 저렇게 해볼 수 있고 한쪽만 여기 밴드하고 와이어 해서 하기도 합니다. 한쪽만 이렇게 크로스바이트가 깊게 있는 경우는 그래서 확장이 일어나면서 덴탈 아치가 과하게 밖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뭐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베이젤 아치가 확장되는 거 볼 수 있죠. 확장 전후에 측은 쪽에 이제 그 부분이 넓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역시 뭐 또 다른 증려인데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요가 생기긴 했지만 조절하면서 하면은 금방이
어느 한쪽이 똑바로 펴지면 똑바로 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퀵폴로 적용할 필요가 없거든요. 대부분 전치부가 먼저 똑바로 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요를 더 조절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요 자체에서. 그래서 어린 환자들은 뭐 그것만으로 나중에 뭐 약간 기울어지더라도 저절로 셋업이 됩니다. 역시 이제 어플리케이션인데 이 환자가 여기 보시면 상황이 상당히 좁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이 이제 그냥 놔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온 이유는 연구치 다 한 다음에 이제 교정 뭐 덧니가 나는데 뭐 그렇게 뭐 이때 어린 아이들은 뭐 그 여자아이들은 뭐 견치 덧니 나도 뭐 귀엽다 이런 인식이 있으니까 이제 놔두시는 경우도 있죠. 나중에 큰 다음에 본인이 원하면 하지 이러면서. 근데 치과에 갔더니 이런 상태를 발견하신 거예요. 치근이 근심으로 내려오면서 1번하고 2번 루트를 다 리접션 시켰습니다. 이런 경우 계속 몇 케이스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프레블에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저거를 이제 일단은 빨리 확장하면서 이쪽을 견인하기 위해서 아토지에 직접 훅을 달아서 캐나인 견인 이제 빠르게 해서 이렇게 끌고 나왔습니다. 물론 1번하고 2번이 로테이션 됐지만 이 상태에서는 이제 배열하면 이제 사용이 가능하죠. 그리고 파라네잘 볼륨업 되니까 이제 얼굴도 훨씬 더 예뻐지고 예, 확장 전후 역시 이 환자도 이제 캐나인 이제 매복됐는데 캐나인 매복되면서 그 10번대 구치부가 다 전방으로 나왔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미들라인은 현재 맞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당연히 확장하면서 10번대 구치부가 다 후방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리고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그 벌리는 것보다는 여기 보시면 확장 전후 하면서 10번대 구치부에 앱솔루트 앵커리지를 마련해서 후방 이동시키면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 그 베이절 아치를 보시면은 뼈가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그냥 확장 전처럼 거기를 벌려서 이렇게 하면은 거기가 이제 본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가니까 거기에 뭐 저 그라프트도 해야 되고 뭐 이럴 수 있는데 뼈를 먼저 충분히 만들어 놓고 가면은 이제 그런 게 훨씬 우리가 적어질 수 있죠. 자, 이 경우는 비발치로 배열을 했는데요. 프로파일도 좋고 웃을 때 보면 이제 그죠? 근데 7번 자리가 없어요. 7번 자리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렇다고 발치할 수는 없고 원하지 않고요. 그래서 전체 치어를 전방 이동한 겁니다. 앱솔루트 앵커리지 만들어서 그래서 7번 자리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MTD도 살짝 개선을 했어요. 그 되게 뭐 앞뒤로 짧은 경우도 있지만 NTD 때문에 부족한 경우도 있으니까. 자, 개방기업 케이스인데 이 견치가 완전 수평 매복이라 견인이 좀 어려운. 그래서 저거를 뭐 시도해 볼 수 있지만 오히려 이제 득보다 실이 많은 경우죠. 그래서 3번을 발치하고 전방으로 이동하기로. 그리고 이나저나 그 하악도 선천결손이 있어서 그 결국은 이제 전체적으로 골격상 그 소고치 발치 케이스라서 상악은 견치 발치하고 하악은 양쪽 5분 발치해서 교환 맞추기로. 대신에 여기서 필요한 거는 이제 상악 구치의 전체 전방 이동이죠. 구치부에. 그래서 앱솔루트 앵커리지 만들어서 전치 공간을 향해서 쭉 이동시켜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자, 이 아토즈를 사용하다 보면은 지금까지 보시는 것처럼 베이젤 아치만 확장이 가능하거든요. 이 과거에 그 말피나 RP 해가지고 소아에서 뭐 이런 어떤 뇌절 의의 그 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됐지만 그 해보면은 그걸 위해서 그 정상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버클 그 구치부 교합을 이렇게 깨져서 시저바이트가 만들어졌다가 나중에 또 재발되면 결국은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많지만 이거를 계속 그 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아토즈는 정확하게 내절 캐비티 부분, 베이잘 아치만 확장해서 내절 캐비티 익스펜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치료한 경우를 보여드리면, 물론 이제 이 중에는 이제 버컬 쪽에 약간 교합도 안 맞긴 한데, 이제 이 환자는 이제 그 OSA 증상이 많아서 뭐 특징적으로 이렇게 뭐 비만도 있고, 그다음에 잘 이제 집중도 못 하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활력이 좀 떨어져 있고, ADHD를 넘어서 이제 활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가 뭐 안 다니시는 데가 없습니다. 한의원도 다니시고 뭐 다 다니시다가 물어보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어떤 선생님이 PBB 익스펜더로 이거를 할 수 있다. 자기가 그래서 이제 서서히 익스펜션 하다가 중간에 뭐안 된다. 못 하겠다. 다른 데를 가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아토즈 설치하고 서서히 익스펜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악의 지축을 일단 업라이트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배열을 하려고 하악 배열을 시작을 했고요. 하루를 보시면 버컬 오브젯이 자연스럽게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확장 후 레이저 낯이 넓어지고 당연히 그 OSA 증상 개선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아토즈 제거 후에 이게 배열을 하면 이제 치료가 종료됩니다. 이 경우도 어떻게 알고 저기 대학병원에 그 소아 선생님이 뭐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구치불교합이 이 상태라면은 이제 말피를 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분석해보면 이제 상하이 MTD가 있고 CBCT에서 보면 그래서 상하게 아토즈 적용하고 서서히 익스펜전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베이잘 아치 넓어지는데 구치부 치축의 변화는 없죠. 치축은 이제 컴pen세이션 돼서 시저스 바이트가 생기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지금 이제 마무리 교정 중인데요. 확장 전, 후, 전, 후, 확장 전, 후, 전, 후. 그래서 그 아토즈가 있다면 과거에는 사실은 이제 이런 걸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포사, 예, 그 소아 OSE에서 그 내절 캐비티, 그 상악이 특징적으로 좁고 내절 외의 어떤 뭐 페이턴시가 좀 부족하고 그런 경우에 이제 해보고 싶은데 구치부에 교차하게 였으면은 적용을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적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소아에서 5세에서 8세 사이에 그 OSA가 있거나 그 AO에 문제가 있으면 그게 이제 모든 일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TA 오퍼레이션도 추천을 하고 TA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턴실 라디넥토미를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되는 경우는 그 다음에는 방법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네이저 레오에 확실히 페이턴실이 부족하다, 거기 문제가 있다, 잦은 비염도 있고 좁다. 그렇다면 이 소아에서 슬로우 익스펜전도 가능하다. 그래서 아직은 그동안의 장치들이 그걸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뭔가 이제 컨트라인디케이션이었고 그다음에 확장을 하더라도 확장 효율이 보통 30%? 채 안 되는 경우도 많아서 그 아토즈는 이제 서서히 확장하면 거의 95% 이상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수술 교정을 위해서도 그 상악에서 성인에서도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 맥실라의 에피컬 베이스 있는 라지를 하면 상악의 수술 케이스들은 대부분 이제 상악이 열성된 경우가 많아서 되게 이제 편압 발치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편압 발치하면은 이제 아치 코디네이션 하기도 어렵고 나중에 교환 맞출 때도 좀 어렵고 그래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상악을 충분히 확장을 하면 비발치로 해서 이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상악이 극단자로 좁으면 이제 쓰리피스 맥실라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다 널리 알진 대로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상악이 굉장히 뼈가 얇기 때문에 쓰리피스를 해서 수술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굉장히 이제 언스테이블해지고 그리고 계속 보여드렸지만 성인에서도 상악이 확장되면 파라네잘 볼륨업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수술 끝나고 뭔가 전체적으로 얼굴이 좀 작아지거나 왜소해지는 그 예전에는 이제 파라네질 속에 본 그래프트를 하거나 이제 그런 걸 했는데 그래프트 필요 없이 뭔가 좀 더 심미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적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한 케이스만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꽤 심한 크라우딩이 있어서 상황에서는 아마 소골집 발치가 필요할 것이다. 말씀드리고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배열을 해서 했는데 이제 오브젯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하악이 셋백돼야 되니까 그 셋백될 수 있는 오브젯을 만들기, 네거티브 오브젯을 만들기 위해서 사번 발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이제 아토즈를 적용한 겁니다. MT도 있고. 확장이 되면서 아치 형태가 바뀌죠. 그러면 오브젯이 만들어지고 비발치로 수술이 완조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인비젤 라인하고 컨비네이션에서
하는 경우를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 환자인데 이 구치부에 오른쪽에 크로스바이트가 있고 이거를 순수하게 임지얼 라인으로만 이렇게 티팽치해서 넘기는 건 부담되기 때문에 이제 아토즈를 같이 적용해서 이렇게 확장하는 걸로 계획을 짰고요. 과거에는 다음 케이스는 보여드리겠지만 이 가운데 다이스템을 안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없이도 아토즈 자체가 거기 MPS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서서히 그 임지얼 라인을 같이 적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확장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인비젤 라인 적용해서 이렇게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확장 식립 당일 그다음에 이제 이게 끝났을 당시에 보면은 이제 MPS가 확장된 흔적이 남아 있죠. 여기 CMS도 일부 약간 영향을 받은 것들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상하계 베이자라치가 굉장히 좁아서 이 경우는 적극적으로 이제 여기를 확장하려고요. 이 클린체계에서 이렇게 이제 계획을 짰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같이 적응을 했고 다이스만 생기고 MPS 많이 벌어졌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계속 진행 중입니다. 가능하죠. 자, 이제 마지막 케이스인데요. 요새 이제 그 소아에서 임지전례 퍼스트를 이제 뭐 많이 하시는데 이게 이제 이 어머니도 이제 앞니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뭐 교정 문의해서 임지전례 퍼스트 상담을 받았는데 뭐 딴 데도 한번 물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CT를 딱 찍어보면 이게 캐나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임지전례 퍼스트로 이 하악의 크라운만 움직여서 과연 이게 개선될까? 외자라치 쪽에. 그리고 어쨌든 크라운에서나 뭐 여기서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뭐 하스 타입으로 이제 팔레트를 밀어도 인터캐나인 쪽에 베이젤 아치를 확장하는 건 어렵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임시완의 퍼스트를 하면 뭐 요거 뭐 레벨인 걸 개선될 수 있어도 나중에 이게 캐나인이 더 내려와서 루트리저션이 생기거나 그러면 나중에 그거는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될 수도 있죠. 왜 이걸 못 봤냐 그러면서 그래서 베이젤 아치 그죠? 슬로우 익스펜전 했고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넓어지죠. 그럼 이 상태라면 임시완의 퍼스트도 가능하고 뭐 다 할 수가 있죠. 베이젤 아치가 넓어졌기 때문에. 자, 확장 전, 후. 예. 자, 이제까지 아토즈를 이용한 이제 여러 임상 쟁의들을 제가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이 아토즈는 이제 2020년부터 이제 중소벤처기업의 정부 자금 지원도 받았고, 그 민간 자금도 이제 투입을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이제 식약처하고 FDA 인증을 해서 임상이 들어갔고요. 현재 약 2년 반 정도 기간 동안 한국하고 미국에서 대략 한 350에서 400정례까지 이제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진행한 증례들에 대해서 이제 성과를 보여드렸습니다. 그 정리를 하자면 과거 확장 장치의 이제 여러 가지 단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이제 이전에는 좀 치료가 어려웠던 환자들에게 이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토즈는 사실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발효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이게 이제 뭐 바퀴 지나자는 게 비유하자면 현재 아토즈는 제 생각에는 저 네 번째 단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금까지 이제 개발자하고 이제 알파 테스터들이 참여했던 단계를 지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돼서 많은 임상가들이 이제 다양한 환자들에 적용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단점들이 나타나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보완이 되겠죠. 그렇다면 현재 우리 도로를 달리는 모든 자동차들이 사용하는 다섯 번째 단계 바퀴로 빠른 시일에 진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미래의 어떤 아토제에 대한 전망은 우리 미래 교정학에 갈 방향과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전망이 굉장히 실용적이고 그리고 이제 미래 유저들과 시장 니즈에 맞는 컨셉으로 잘 설계해서 발전시킨다면 그게 이제 컨셉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미래에 우리가 그 누릴 현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성은 기본적인 방향성은 제 1강에서 아토즈의 구조와 특성 부분에서 이제 말씀드린 바가 있어서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어느 분야의 기술이든 기술이 탄생 후에 진화는 계속 이루어지는데 치과에서의 치과 기술에서의 진화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혁신이 옳은 방향으로 잘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우리의 경험과 생활을 서서히 그러나 근본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이 과정은 결코 한두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선악들의 성과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전문가들의 성과를 같이 모아서 그것을 딛고 마치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는 것과 비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MTD의 치료는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교정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이고, 최근에 여러 가지 이유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AOL이라든지 성공적인 교정 치료 결과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면 우리가 맞이한 이 중요한 도전에서 머지않은 장래에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선생님들의 참여와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